반미와 자주의 눈으로 세계의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4화입니다. 옆에는 변함없이 박동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형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코너로 지구본 코너부터 해봅시다. 예. 지구본 과연 무작위 랜덤 찍기. 자, 하나 둘. 여기는 갈라파고스 제도. 예, 갈라파고스 제도군요. 네, 여기 사실은 옆에까지 만약에 넓게 보면 예. 에콰도르가 보이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여기는 갈라파고스 제도는 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는 어디인가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에 소속된 섬이고요. 어떤 진화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섬입니다. 아, 진화론적으로? 예.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 갈라파고스 제도가 네. 지구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육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육지와 어떤 다른 생태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땅도 좀 지금 좀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도마뱀이라고 하는 네. 이구아나 같이 생긴 커다란 도마뱀이 있어요. 그게 저 섬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 섬에서만 사는 생물이고요. 또 에콰도르에 소속된 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 에콰도르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코레아. 코레아? 예. 고려? 한국이네? 굉장히 비슷하죠. 닮아 있죠. 저 코레아 대통령의 특징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유지하고 있고. 역시 좌파예요. 좋은 사람이네. 반미에 가까운 성향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치입니까? 예, 참 운이 좋은 데를 찍었어요. 어떻게 아는데? 관심 많다. 1부 지구본 코너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부는 박동진님이 준비해 오신 곳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코너인데, 예. 이번에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주 유명해진 지역이죠. 아주 유명해진 지역, 거긴 어디입니까?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시한 게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예. 경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말한 데가 시리아다. 예, 그래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 선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세계 경찰했는데 포기를 선언하면서 했던 맞습니다. 지역이라는 건데 여기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흔히 우리가 중동이라는 지방, 서아시아, 서남아시아죠. 그 지방이 있고 또 레반트라고도 불려요. 레반트. 이게 근동,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유럽인의 시각이거든요. 그쵸. 유럽의 시각에서 동쪽에 있는데 중간 지점이니까 중동. 한국은 극동아시아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서쪽에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관점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그냥 아랍이나 아랍 아니면 아랍어로는 알 마슈리크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시리아 지역이? 예, 이 일대가 그 가나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 팔레스타인 그쪽도 포함해서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던데. 살기 굉장히 비옥한 어떤 땅이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되나? 예,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문명이 등장을 해서 있었고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3,000년 넘는 역사가 있고 심지어 구약 성서에도 다마스쿠스라는 지명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번영을 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엄청 번영했던 지역이군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지금 전쟁도 나고 이런 건 어떤 상태입니까?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까지는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예전엔 이렇게 번영을 일으켰던 땅이 지금은 내전에 휩싸였다가 그 내전이 마무리되고 좀 평화롭게 살자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IS가 있어서 내전이 난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은 그 IS 문제가 있었고 그밖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 아랍의 봄은 무엇입니까? 아랍의 봄은 2011년부터
이 아랍 국가들, 네.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튀니지나 리비아 같은 국가들, 시리아도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에서 네. 뭐 아랍의 뭐 독재를 끌어내겠다고 해가지고 막 일어난 시위 같은 거예요. 그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집트 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축출되고 하면서 아랍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 와중에 네. 2003년부터 이라크 지역의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 IS가 네. 그 과격한 어떤 세력으로서 그 미국이 주둔하는 통에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테러 조직이 일어났는데 2003년에 이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IS가 2011년에 혼란을 틈타서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아, 네. 예, 그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죠. 그 시리아 정부군과 그 IS와 또 그 밖에 시리아 정부군에 반발한 또 다른 반군을 포함해서 전쟁의 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 IS도 있지만 반군이랑 기본 싸웠던 것 같은데 예. 이때 뭐 반군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반군은 왜 나왔냐면 네. 시리아가 약간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슬람교에서 수니파, 시아파라는 구분이 있어요. 네. 수니파가 훨씬 더 많고 시아파가 좀 적은 나중 후발주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시리아는 정권이 시아파 정권입니다. 시아파 정권이다. 예. 근데 일단 그 IS가 수니파고요. 네. 예. 아, IS는 수니파구나. IS는 수니파예요. 수니파가 이란 이쪽인가?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아, 이란은 시아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대적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대빵. 그럼 수니파가 대체로 보면 뭐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그러죠. 아닌가? 대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죠. 꼭 예.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건 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어쨌든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이 이 시리아에서 계속 있거든요. 네. 꽤 장기 집권을 꽤 이어가고 있는데 2011년부터 이 IS가 침공이 들어오고 또 시리아 동부에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북동부 쪽에. 네. 원래 민족 구성이 다른데 억지로 엮인 건데 그 틈을 그 혼란을 틈타서 그 쿠르드족도 독립을 선언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이게 시아파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주민들의 80% 이상은 또 수니파예요. 주민이. 아. 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수니파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군이 결성이 또 됐던 거죠. 엄청 혼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예.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네.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시리아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 IS와 반군이 예. 같이 난립하면서 예. 내전 상태로 있었다. 예. 여기서 뭐 예전에 화학무기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화학무기를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 이 장기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알 아사드 정권이 뭐 무고한 주민들한테 화학무기를 썼다.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끔찍한 범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실제를 또 파고드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이 이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 화학 무기를 공격한 것처럼 꾸몄다는 보도도 또 나왔어요. 아,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인 척하고 예, 화학무기 뿌렸다.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알 아사드 정권을 나쁜 정권이라고 몰아가는데 그 자체가 미국에 의한 조작에 가깝다. 예. 하여튼 이 중동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중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아랍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예, 알 마슈리크라고 부르는 걸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알 마슈리크. 예. 아랍 그냥 아랍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아랍이라고 해요. 네. 예. 입이 안 붙네 아직. 입이 더 붙으면 알 마슈리크라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아랍에서의
어쨌든 아랍 부분에서는 사실 예. 워낙 이 전쟁 같은 것도 심하고 예. 사실 정보를 접할 수단도 별로 없는데 서방 국가에서 자꾸 뭐 그냥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썼다니까 사실 그런 줄 알고 예. 사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 화학무기 막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예. 사실은 미국이 했다는 보도나 예. 이런 것도 있다 예.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논란도 있고 뭐 한 상황 속에서 이 내전 자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내전은 마무리 단계 접어들려고 하고 있고 일단 아사드 정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다. 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017년에 이 러시아 군하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IS 군들을 격퇴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군하고 같이. 네. 시리아 군 같은 경우는 일단 러시아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정부군이 일단 이 IS 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IS가 영토를 가지고 있는 테러 단체였거든요. 세계에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격퇴에 나가면서 그 점유하고 있던 땅을 거의 수복한 거죠. 그래서 그 잔존 세력들 잔당들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시리아 이 아사드 정권의 입지가 회복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미국의 입지는 또 위축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위치도 왜 위축이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왜 철수해? 미군 어쨌든 여기저기에 막 군인을 냅두고 있어야 약간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예. 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왜 철수한다고는 말이 나왔나요? 이게 오바마 정권부터 시작돼서 2015년에 네. 이 IS를 격퇴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오는 미군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2천여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사드 정권은 네. 반미잖아요. 반미인데 그 정권은 입지를 거의 회복했고 또 러시아까지 들어와가지고 미군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 지역에 있어봤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만약 진짜로 이 아사드 정권을 친미적인 정권으로 전복시키려면 엄청난 희생과 물자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예. 정부군이 이제 반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군이 예.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했다가는 큰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은 이제 반군 편이었던 거네? 미군은 맞아요. 반군 편이었어요. 그럼 반군을 지원해주고 했겠네요. 예. 그러면은 조금만 더 짚으면은 이스라엘도 그럼 반군 편이었겠네요. 이스라엘은 반군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지지하는 근데 입장이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해가지고. 직접 개입은 안 하고 미국은 반군 편을 들었고. 예. 그럼 이제 저 가지고 나가는 거네? 저 가지고 꼬리 말고 나가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지고 나갔죠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철수하면 미국 내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법도 한데. 있죠. 그건 좀 어떤가요? 일단 전 국무장관이죠. 렉스 틸러슨이라는 전 국무장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2017년 말이나 2018년 그때 재임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시리아에 미군이 장기 주둔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미국 주류 어떤 네오콘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대변하는 입장에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틸러슨 트위터로 잘렸나 문자로 잘렸나? 예, 그쵸. 황당하게 잘렸는데 네. 트럼프가 그걸 뒤집은 거죠. 연말하고 연초 사이에. 미국의 어떤 주류 세력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철수를 선언해 버린 거군요.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곧 철수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는 조속히 철수한다고 했는데 당장 참모진들한테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뒤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암투가. 그래서 살짝 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IS 잔당이 남아 있으니까 이 IS 잔당을 격퇴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철수할 거다. 그럼 빨리 철수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IS를 핑계로 내부 반발도 있고 하니 조금 미뤄졌네.
그래서 실제 철수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릴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네요. 예.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약간 약간 변명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변명이 나오나요? 어쨌든 꼬리 말고 뭐 중동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시키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지금 져가지고 나가는. 거의 져가지고 나가는 건데 시리아에서 미군이 떠나도 지금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괜히 허세가 강한 쪽. 아랍에 대한 이런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변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또 변명이 또 나오는 게 있나요? 볼턴은 뭐 안보 보좌관이죠. 볼턴이 제일 그거잖아. 네. 그래서 가장 강경하게 말을 했는데 네. IS가 격퇴되고 터키군이 크루드 군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때까지 미군은 시리아에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게 과시화되니까 예. 뭐 이때까지는 있을 거야 아니면은 뭐 정책 변화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런 반발들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시리아 입장에서는 막 혼란스러운 상황, IS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미국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좀 드디어 이제 좀 평화적인 좀 자주적인 상황이 좀 열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시리아는 지금 어깨를 엄청 피고 있어요. 국제무대에 다시 등반하려고 지금 기지개를 엄청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랍 지역이 그런 것처럼 막 그동안에 겪었던 역사적으로 혼란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죠.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일단 2011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아랍의 봄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미국의 어떤 CIA 같은 CIA가 또 나오는데 미국 놈들이 하여튼간에 문제야. 어떤 그런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그런 보수 재단에서 이 아랍의 봄을 은밀하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위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반미 정권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미국이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의도적인 정치 공작 결과로 볼 수도 있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아랍 연맹이라고 있어요. 1946년부터 출범해가지고 아랍 국가 22개국이 지금 가맹국인데 거기에서도 일단 미국의 입김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랍 연맹에 있던 시리아한테 야 너 나가 라고 해서 시리아는 2011년부터 억지로 강제로 탈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랍 연맹에서도 쫓겨난 상태였어? 쫓겨났었어요. 미국 때문에 부담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리아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정리가 되면은 아랍 연맹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주 높아요. 그래요? 당장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면 일단 수단 대통령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연맹의 소속 국가가 정상회담을 하고 아사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어. 그런 움직임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 또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시리아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한마디 심지어는 이 친미국가 미국에서 석유 주는 대가로 잔뜩 뭐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제 국가를 유지한다고 비판받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가까운 관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시리아의 아랍연맹 재가입을 또 찬성했어요. 그럼 아랍권에서는 뭐 거의 시리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갔네요. 맞습니다. 시리아의 복귀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러면은 이제 시리아에서의 순환의 역사도 이렇게 끝이 나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고 봐야겠지만요 앞으로. 뭐 거의 뭐 이런 느낌이다. 북이 뭐 대북 제재나 뭐 이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고립받고 있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만약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리아도 중동에서의 지위를 되찾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 맞아, 약간 극적으로 보이죠. 역시 미군이 나가야지. 시리아가 이렇게 복귀하고 미국은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이 한 국가에서 종결된다고 하면은 네. 이 다른 주변 국가들도 영향이 있잖아요. 평화가 중요하니까 관련 협상을 가지는데 네. 그 주변 주요국이 러시아가 있고 네. 또 시리아 정부의 편을 들었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편을 들었던 네. 이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약간 중립 같은 느낌이었던 약간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세 국가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시리아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복귀했으면 좋겠냐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논의에 미국은 참가를 못했죠.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어요. 결국 시리아에서의 패권을 완전 놓쳐버린 상황인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 아랍에서의 이제 입김이 좀 세지고 예,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미국이 어쨌든 시리아 내전에 내전을 사실상 조장했다고도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쨌든 시리아에서 원했던 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패퇴하게 된 상황이네요. 예. 미국은 그럼 시리아에서 원래 뭐 하려고 이렇게 내전을 일으켰던 거예요? 개입하고? 명분은 네. 이 IS라고 하는 미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테러 조직을 어쨌든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걸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을 시리아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테고 이익을 얻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더해서 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죠. 근데 이게 무위로 돌아갔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는 이게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무슨 영화인데요? 이게 미국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네. 늙은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 이게 미국 중동의 전쟁에 참가했다가 네. 뭐 미국의 입장에서 뭐 테러리스트죠. 거기 주민들이 결성한 반군 어떤 군대 반미 성향을 가진 민간군 독재 막 이런 느낌이겠네. 그 민간군을 약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겨눠가지고 쏴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 네. 예. 근데 그 쏴 죽이는 과정에서 어떤 힘들잖아.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힘들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뭐 다른 미국인들이 또 알아준다. 약간 보수주의 색채가 굉장히 짙거든요. 전쟁에 참가해서 애국적인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동정과 지원해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내는 영화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이 중동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대해서 네. 자국의 이익만 보고 있고 앞세우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치. 사실 그 영화로만 봐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주민들을 거의 암살하면서 스나이퍼로 저격해가지고 죽여가는 이런 영화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의 고독한 영웅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웅이 되는 게 악살자지. 뭐 사실은 또 좀 더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사실은 게임하듯이 사람들을 죽였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미화하는 영화인데 예. 실제로는 내란을 이렇게 조장하다가 예. 패퇴하고 물러난 정의롭지 못한 나라인가 아닌가. 맞습니다. 시리아에서 아랍에서의 어떤 그런 혼란이 상당히 길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해방되는가 싶은데 여기 좀 역사적인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하죠. 근데 예. 일단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국가의 지역은 네. 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옛 터키. 거기 아랍 세계를 거의 평정하고 있었거든요. 쫙 지배하고 있었는데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걸쳐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지역 한 주 같은 느낌이었고 그 지배가 1500년대부터 40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자그마치. 아, 꽤 길게 됐네. 예, 이어졌습니다. 그게 1914년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이 오스만 투르크가 프랑스나 영국에 맞서 싸운 추축국 그러니까 반대 국가였거든요. 네. 패전했어요. 졌어요. 지니까
오스만 투르키 영토가 다 뿔뿔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식민지들이.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전리품으로 시리아를 차지했습니다. 아, 프랑스가 그럼 가져갔어요, 네, 시리아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세계 제국주의 질서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1946년에 이 시리아라는 국명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냥 국경선을 프랑스가 그은 상태에서 또 독립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아까 그 쿠르드족? 예.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 시아파나 수니파가 막 뒤섞여 있는 문제, 뭐 안에 쿠르드족이 또 살고 있는 문제, 이게 다 또 제국주의 이 프랑스가 또 조장을 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거 아마 자료화면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예. 이게 시리아 국경선이에요? 예, 국경선이죠. 아, 이거 시리아 국경선도 여기 완전 잘랐네, 이렇게 똑바르게 다 되고. 예, 약간 그런 딱 그런 느낌이죠. 미국이란다. 예. 제국주의들이 또 이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고 전리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은 이런 흔적이 역력하네요. 맞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띡 그은 거예요, 편의선. 그렇게 독립이 된 거죠. 이러면서 혼란이 시작됐던 예. 혼란이 이제 IS와 뭐 반군의 이런 내전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되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아는 내전이 완전히 종결되면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어갈까요? 일단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징후는 좋은데, 네. 일단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이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을 맺고 있다는 징후가 그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고 포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동안 약간 척을 좋았던 반목했던 서방 유럽 국가들의 인사들도 시리아를 방문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관계 정상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물밑에서. 네. 예, 그래서 이 입지 회복이 멀지 않았다. 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또 등판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랍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 이런 예. 서방 국가들이랑도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예. 네. 그런 과정이고요. 네. 예. 어쨌든 아랍이라고 하는 불리는 지역은 네. 이슬람교나 아랍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합하자. 네.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이 시리아가 58년에는 네. 1958년에는 이 아랍 연방 공화국이라고 해서 네. 이집트하고 한국과를 묶였었습니다. 아, 이집트랑. 예. 그러니까 근데 시대가 얼마 못 가고 또 갈라섰어요, 두 국가가.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1960년대 초반에는 이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여러 국가들 또 모아가지고 함께 해보자 했었는데 그것도 또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아파나 슈니파의 어떤 이 가치관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그동안 제국주의 열강이 침탈해 왔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형성된 어떤 서로 안 좋은 감정들, 또 이스라엘도 이 지역에 있고 또 쿠르드족도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터키나 뭐 이란, 뭐 이라크, 시리아에 다 흩어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단 아랍 통합 국가로 시리아가 묶이는 건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아랍권 국가들이 언어나 이런 문화의 이제 동질성으로 해서 어쨌든 가깝게 적어도 뭐 예. 통일까지는 시도했다가 안 됐지만 예. 적어도 가깝게 지내는 이런 가깝게 느끼는 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럼 앞으로도 잘 지내면 되겠네. 저는 이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약간 지지하지 않던 반군 중에는 쿠르드 민병대가 있었거든요. 네. 쿠르드 인민 수비대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쿠르드족이 뭐 터키 동쪽, 네. 시리아 북쪽, 이라크 서쪽 그 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가운데 있네. 예, 되게 애매한 지역이 있는데 2,500만 거의 한 국가 이상이 버금가는 그 민족이 이쪽에 살고 자기들 가치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을 둘러싸고 또 많이 오가고 있는데 쿠르드족이랑도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면 되잖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토 문제가 예, 있어서. 쿠르드족은 이 쿠르디스탄이라고 해가지고 네.
온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국가를 갖고 싶다는 건데 시리아나 터키나 이라크 이거 찬성할 리가 없죠. 그치. 땅이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근데 쿠르드 이민 수비대는 최근에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군도 철수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알 아사드 정권하고 협력을 좀 도모해가지고 자치권을 훨씬 더 폭넓게 부장받는 편이 낫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최근의 분위기가. 쿠르드 민병대도 반미 성향이 있는가? 반미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치권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건데 그걸 미국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복잡해요. 지역이 엄청. 예. 근데 어쨌든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자치권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좀 입장을 보이려는 측면이 있다. 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금까지 대충 역사랑 이렇게 돌봤는데 예. 아랍이 역사라든가 뭐 식민 지배 이런 역사들도 상당히 길었는데 보니까 400년이면 예,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 뭔가 굵직한 내전 상황은 종결되는 면이 있는데 예. 조금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 예. 거기서 사실 그런 상황을 미국이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이권을 그동안 빼먹고 있었던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페테아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인 거군요. 어쨌든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당장 옆나라 이라크에서 얼마나 핍박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네. 자기들 땅에서 유린하고 다니고 미군이. 당장 미군 철수에 또 이렇게 또 나온 거거든요. 여론이 이 중동 전체에 이 미군 철수라고 하는 여론, 반미 여론이 약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시리아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어쨌든 이 아까 아랍 연맹 얘기도 했지만 네. 이 그동안 약간 부당한 압제 국가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혀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네. 국제무대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이란, 터키 이 주요 국들이 이 주변국들이 이 시리아의 이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아랍 연맹과 이 러시아, 이란, 터키 이들의 관계를 잘 조정하는 측면을 견지하고서 한편으로는 이 자주 노선을 좀 모색해 나갈 것 같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시리아가 이 시리아가 지역 자체가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해요. 네. 이 노선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자주 주권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노선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알 아사드 정권이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친유럽 노선을 탔거든요. 그러다가 유럽이 이상한 짓 하니까 돌아서가지고 친러 노선으로 갈아탔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외세에 좌우되어 왔던 상황을 좀 제대로 청산하고 국제 무대에 나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죠. 네, 결국에는 자기가 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해서 예.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다가는 벽에 복잡스러운 상황에 맞습니다. 빠지고 있었는데 예. 이참에 자주 노선을 걷는 게 실제로도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실제 예,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말을 조금씩 약간 결을 바꿔왔다고 했잖아요. 네. 시리아 미군을 조속히 철수하겠다고 했다가 사무들이 좀 반발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그래서 이 참모진들이 계속 언제 철수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더니 미국 시간으로 7일이죠. 1월 8일 한국 시간으로 1월 8일에 네. 이 트럼프가 어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세계평화를 위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어떤 트위터에서 한 얘기인데 네. 끝이 없는 전쟁들, 특히 수년 전에 내려진 판단 실수로 인해 치른 전쟁들,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금전적 혹은 군사적 도움은 우리에게 거의 주지 않으면서 우리로부터의 이익은 매우 크게 얻어가는 전쟁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예.
거의 부자들에 의해서 있었던 전쟁들은 예. 이제 영광스러운 존말을 맞을 거다. 예, 세계 평화. 전 세계에서 패권을 띄겠다는 소리랑 예.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왔던 전쟁을 더 이상은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처럼도 보이죠. 트럼프가 좋은 사람인가 봐. 그건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네. 예.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뭘요? 이걸 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진짜. 일단 트럼프는 뭐 기본적으로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당선이 된 거라고 일단 이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런 사람이 대표자 격을 나서가지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이 안 된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이 방향을 쭉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중동에 이상한 짓 그만하고 간섭 그만하고 그 각 지역 국가들이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둬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결국에 트럼프라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라기보다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시리아에서도 이제 철군을 하고 세계 패권을 걷어들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결국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리아에서도 미군이 철수하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으로 세계의 눈 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예.